자, 홍계월전입니다. 홍계월전은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점이 독특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중국입니다. 예,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은 비현실성, 우연성, 그 다음에 영웅 이야기니까 영웅성이고, 일대기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룬다.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홍계월의 영웅적 행적,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요게 주제입니다. 사실 뭐 요것보다는 요게 중요하죠. 남성 중심 사회의 여러 가지 면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일대기적 구성, 뭐 이건 아까 얘기했고, 남장 모티프, 요거 중요합니다. 남장 모티프.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요 부분은 사실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이제 뭐 이걸 근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할 수 있어. 뭐 이런 관점, 요거 자체를 이제 근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홍계월전은 좀 한계가 있어요. 예, 뭐 이런 근대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뭐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그 한계도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계월을 얻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영웅 이야기의 구조가 이부시랑이면 꽤 높은 벼슬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귀한 혈통이라는 거고, 고귀한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 다음에 꿈에 선녀가 나타났다. 이런 건 이제 비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기이하다, 놀랍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안 좋게 들리죠. 기이한 출생. 그리고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했다. 비범한 능력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사랑의 난이 일어나면서 부모와 헤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위기, 보통은 이제 버려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버려지진 않았는데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여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여공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출과 양육,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평국이라 고쳤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게 중요하죠. 남장 모티프가 여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공도 계월이 남자인 줄 알아요. 남장 모티프. 동갑인 아들과 보국과 함께 보국이라는 인물도 등장하죠.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이후 계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니까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국이 계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 패하고 계월은 이를 벌하려다가 여러 장소의 만류를 용서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르게 되고 부모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연성이죠. 우연성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전쟁에 다녀온 후로 병이 깊어지자 어이를 보내는데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여자인 게 밝혀집니다. 어이의 진맥으로 계월이 여자임이 탄로나고, 자, 그래서 계월은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지만 천자가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계월의 벼슬을 그대로 둔 채 보국과의 혼인을 중매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자, 이제 여자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소설이니까 이게 뭐 일단 뭐 남장 모티프 자체가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긴 하지만 자기 밑에 있었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었던 여자잖아요. 그 계급적으로 계급상 결혼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옛날에 이 남성 권위적인 이런 시대에. 근데 이상하게 천자도 추천을 하고 아버지도 여공도 흔쾌히 찬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면 반대할 것 같은데.
자, 개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쓰러워하고. 자, 여기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개월은 여자로서 주체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로서 여자도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여자로서의 주체성이라기보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남자보다 우월한데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우월이라 함도 다른 게 아닌 싸움이요. 그러니까 약간 남성적이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부분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거라서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잘려서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보국이를 부려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이제 섬겨야 될 대상이잖아요. 예전까지는 내 부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 굴예를 받겠다. 윗사람에게 예를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유교적인 예가 아니라 군사들이 딱 이렇게 줄 맞춰 딱 사열해가지고 격리 딱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요놈에게 이걸 받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거예요. 근데 보국이가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국이가 막 엄청 막 혼냅니다. 그러니까 막 보국이가 발발발 떨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겠죠. 보국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계월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 이제 남성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계월이가 불만을 품으며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되고요. 자, 이게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게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그러니까 이제 기생인데 얘가 그 보국이가 사랑하는 기생이에요. 계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계월은 군법을 적용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한다.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뭐 이게 뭐 물론 이제 군법에 따라서 죽인 거긴 하지만 사실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 원한이죠. 그러니까 보국의 애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투의 마음 이런 게 없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교과서에는 이게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보국의 애첩이 영춘인데 이때는 이제 일처다부제지 않습니까? 일처다부제 사회, 그러니까 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고 얘는 기생이기 때문에 처가 아니라 첩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첩이 있는 건데 걔를 죽여버렸으니까 아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보국이가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분명히 계월이가 먼저 시비를 턴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보국이가 이제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이건 또 좀 웃긴 게 부모한테 꼬지릅니다. 뭐 말할 사람이 없나 보죠. 부모님한테 말하기를 계월이 전날은 대원수가 되어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렸으니 군대에 있을 때는 소자가 계월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상급자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계월이 소자의 아내인데 어찌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죽여 제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화가 났죠? 근데 웃긴 건 또 이거죠. 여공은 보국이를 말립니다. 평국이를 불러서 계월이를 불러가지고 한 소리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만류를 해요. 그러면서 계월이 비록 네 아내는 되었으나 벼슬을 놓지 않았고 기계가 당당하니 좋게 너를 불릴 사람이다. 너보다 잘났어.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예로서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영춘은 너의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뭐 물론 영춘이 잘못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잘못됐죠. 누구를 한탄하겠느냐. 또한 계월이 잘못해 궁노나 궁비를 죽인다 해도 궁에 있는 노비, 궁노나 궁비, 궁에 있는 노비입니다. 궁에 있는 노비를 죽인다 해도 누가 계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황제도 안 건드리니까요.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계월을 그르다고 책망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변하지 마라.
만일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고 계월을 꺼린다면 부부 사이의 의리도 변할 것이다. 계월은 천자께서 중매하신 여자라. 계월을 싫어하면 너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부디 조심해라. 라고 이제 충고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네요. 자, 그랬더니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괄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제 가부장적 가치관, 남존여비 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나는 괄시를 당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월의 방에 들지 않았다.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방에 들지 않았다는 건 이제 같이 뭐 이제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계월이 영춘이 때문에 나를 꺼려 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더니 누가 보국을 남자로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 없구나. 아니 그래요?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죽여놓고 아니 무슨 매를 때려가지고 좀 상하게 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죽였잖아요. 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 자, 이것도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으로서의 어떤 주체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것들을 다 누렸을 텐데 저딴 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설, 이건 이제 중략 또는 뭐 화재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남관의 수장이 이건 보통 이제 국경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 국경의 국경 수비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수장이 장계를 올렸습니다.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시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뭐 누가 쳐들어왔나 보죠, 그죠? 네. 자, 나오네요. 오왕과 추왕이 반란을 일으켜 황성을 범하고자 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랬더니 정영태 씨가 뭐라고 하냐면 편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천자가 말하기를 지금은 여잔데 예전에는 여잔 거 몰랐으니까 보냈는데 지금 여잔데 어떻게 걔를 전장에 보내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편국이 규중에 있긴 한데 이름이 조야에 있고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 아직 있다는 거죠. 어찌 규중에 있다여 꺼리겠나이까.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자,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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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국이 엎드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첩이 이제 여자라서 신첩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남자들은 소신이라고 하죠. 소신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우의 장록을 받아 영화를 지낸 것도 황공한데 폐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황제가 만약에 이제 이 여자를 좀 이렇게 좋은데 결혼시켜주고 싶다면 자기가 첩으로 삼든가 그냥 얘를 굳이 왜 보국이랑 결혼을 시키냐고. 보국이는 어떻게 살아라고 기죽어서. 아무튼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어쩌고 뭐 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또 보국에게 전령을 내립니다. 적병형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아니 왜 하필 또 보국이냐고요. 다른 장수 엄청 많을 텐데. 자 그러니까 보국이도 이제 화가 났죠.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부모한테 일러요. 부모한테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인데 나를 부리겠다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는 또 이제 좀 비판받아 마땅하네요.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가부장적 면모.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그러면 이제 자기 상사니까 가서 딱 해야지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또 개월이가 그냥 평범하게 얘를 부리질 않아요. 가서 보면 일부러 포위되게 한 다음에 구해주고 나서 조롱하고 거지 같은 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다 어쩌고. 그러더니 뭐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말 잘 들어라. 이제 보국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 너. 뭐 이런 거겠죠. 자, 이제 싸움이다. 이제 뭐 싸움은 뻔하죠. 도술 부리고 다 쳐부수고 이기고 막 이런 거겠죠. 자, 그러더니 이제 중군장에 나가 싸우라. 그래서 이제 보국이를 내보냅니다. 보국이다. 덤벼라. 적장 운평 바로 죽입니다. 오, 보국이 잘 싸우네요, 그죠? 그랬더니 운경이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운경이 어유
칼을 든 채 말 아래에 떨어졌어요. 운경도 죽었습니다. 예. 운평이 운경이 다 죽였네요. 잘 싸우네. 그쵸? 그때 이제 구덕지가 얘는 더 잘 싸우나 봐요. 근데 또 난데없이 적병이 사방에 몰려드니까 보국에 겁이 나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ገብ으로 애썼다. 자, 이제 이런 힘든 상황이죠, 그죠?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제 원수가, 이 원수는 평국이죠. 그 계열입니다. 계열이 같은 말이에요. 원수가 북을 치고 보고 있다가 보국의 의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보라. 긴 칼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의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들고 보국을 구했습니다. 이게 왜 비현실성이지? 요게 비현실성이죠, 사실. 요거 요런 거. 요게 비현실성이죠. 몸을 날려 적진에 충돌하니 뭐 동해번쩍 서해번 뭐 이런 건 이제 비현실적이죠. 그러더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합니다. 어? 저러고서도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리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렇게 할까? 아, 좀 일부러 긁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보국이가 평소에 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죠. 제 관점이니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평국이가 자꾸 시비를 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통쾌했겠죠. 자기들이 당하고 살잖아요. 어? 얼마나 당하고 살겠어요. 그 당하고 사는데 이제 여기서 개월이가 그걸 다 막 남성 조롱도 해주고 막 하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면 소장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맹길이에요. 맹길이가 이제 적장이죠. 적장. 5초 양왕이 막 걱정을 하니까 맹길이가 말하기를 묘책이 있다. 어떤 묘책이냐면 천자를 사로잡을 것이다. 황성에는 시신만 있을 것이니 시신은 이제 신하들 모시는 신하들만 있을 것이니 황성을 쳐서 천자를 사로잡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천자만 사로잡으면 끝이죠. 사실 뭐 평국이랑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자만 사로잡으면 된다. 요게 사실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유충열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유충열전과 유사합니다. 거기서 똑같아요. 유충열전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이 뭐더라 걔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나쁜 놈이 있는데 걔가 이제 황성으로 직접 쳐들어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쳐들어가요. 또 쳐들어갑니다. 천자는 이때 이제 평국이한테 다 맡겨놓고 태평으로 방심하고 지내고 있었죠. 자, 그때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쳐들어왔죠? 들어왔죠? 기절했죠? 자, 천이가 업고 도망갑니다. 자, 맹길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도망가지 말고 항복해라. 이제는 죽겠구나. 앞에는 큰 강이요 뒤에는 적병이 있어 형세가 급하니. 자, 여기 사자성어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4개 다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면초가 위태로움. 그러니까 사면이 적이란 얘기예요. 사방이 적이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누란지위 계란을 쌓아놓은 위세 위태로움이란 뜻입니다. 계란을 쌓아놨으니까 위험하죠. 그런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적이다.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한다. 바람 앞에 등불이다. 계란을 쌓아놓았다. 됐죠? 뜻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황제 잡으러 왔습니다. 그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뭘 하면 죽을라 그래. 자, 그러더니 맹길이가 달려들어서 이제 항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와 붓이 없다. 요것도 이제 그 유충열전과 유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깨물고 옷자락 찢어서 항복을 해라. 항복문서를 올려라.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 다 유충열전과 유사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달려옵니다. 개월이가 달려와서 구해주겠죠. 원수가 진중에 있으면서 묘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미성이 자리를 떠나고, 자미성은 황제의 별이에요. 황제의 별이 자리를 떠나고 모든 별이 살기 등등의 은하수에 미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범한 능력이죠. 개월에 비범한 별자리를 보고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란자루를 쥐고 말에 올라 황성을 향했다.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랐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큰데요. 비현실성이죠.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 장안이 비어있고 궁궐은 불에 타 빈터만 남아있고 어쩌고. 자, 수채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요거 보시면 이제 우연성이 드러납니다.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놀라 급히 들어갔는데 원수가 쫓아가며 내가 대원수 평국인이 놀라지 말고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어날라 그랬더니 기어나와 대성통곡을 하니까 원수가 자세히 보니까 여공, 자기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우연성, 우연히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소부의 부모와 시모님, 시모님은 여공의 부인이죠. 그리고 소부의 부모는 이제 개월의 부모, 사돈이겠죠. 여공한테는 사돈. 그래서 사돈과 시모 간 곳은 알지 못하겠다. 혼자 도망쳤네요. 그 다음에 황상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 천태령을 넘어갔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왔죠? 네, 왔습니다. 그래서 구해줍니다.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보니 비현실성. 맹길이 두려워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죽이죠. 맹길을 두 팔이 땅에 또 적조를 모조리 죽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가서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뭘 고민하는 거지. 자, 뭐 그림만 잔뜩 있어. 자, 됐죠? 그러면 천자께서는 손가락을 깨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천자의 모습을 보면요, 무능한 당시의 지배층의 모습을 조롱, 풍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천자는 항상 무능한 모습이에요.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기절하고 툭하면 자결 하려고 그러고 손가락 깨물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당당함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 지배층에 대한,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 조롱이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이제 다 쳐부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보국이 결국은 이제 평국을 인정하면서 둘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개월은 복을 예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행복한 결말이죠.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대기적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정리, 요 내용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 사회상. 근데 이게 이거는 당대 사회상이 절대 아니죠. 절대 당대 사회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우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대 사회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대 사회상 중요한 건 여기서 다투지 말고 여성, 여성 그리고 평민층,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지만 여성 의식과 평민 의식이 성장합니다. 왜 여성 의식은 붙여 쓰고? 여성 의식의 성장, 평민 의식의 성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일어나냐면 그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에서의 패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패배하면서 도대체 이 사대부들, 양반 남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길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뭐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사대부 남자들에 대한 약간 의심, 무능함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평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민들도 그런 생각. 거기다가 이제 그 조선 후기니까 신흥상인 계층들이 등장하면서 그 양반을 사고 팔죠. 그러면서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평민들이 이제 양반을 우습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민 의식과 여성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여성의 의식이 성장.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소설,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박시전이나 홍계월전 이런 작품들은 여성 의식의 변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성 영웅 소설은 이런 흐름에서 성행했다. 물론 유교적 이념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여러분 이거 유교적 이념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유교 사회를 뒤집거나 신분 사회를 뒤집거나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판은 있습니다만. 자, 요게 당대 사회상이에요. 요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왜? 이 단원 목표가 이거예요. 당대 사회상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시남정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사씨가 한 말이에요. 이게 사시남정기의 이 사씨가 한 말인데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응?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을 이렇게 좀 억압하는 거죠. 네. 여자가 나대면 안 돼. 여자가 나서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씨와 홍계월은 굉장히 생각이 다르죠. 사씨는 유교적 가치관, 남존여비의 사상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뭐라 그러지? 여필종부라 그래요. 여필종부. 여자가 반드시 남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계월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건 이제 사씨의 이야기. 네, 그래서 계월과는 이제 좀 거리가 멉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까지 볼게요. 네, 홍계월전의 비평문인데 뭐 비평문을 써보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비평문의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한계 이런 게 나오는데 자 계월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강고한 세계의 질서가 자그마한 한 여자의 소망대로 돌아가진 않았다. 뭐 이건 이제 계월을 얘기하죠. 계월은 결국 보국을 섬겨야 하는 여자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자를 쥐락펴락한 것은 한바탕 꿈과 같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바탕 꿈을 꾼 것이 비록 남성 중심적 세계에 대한 선망을 중심으로 한 결과이지만 자 이걸 보면 사실 이제 이걸 좀 좋게 쓰긴 했는데 왜냐 좋게 쓴 건 이제 이게 좋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근데 요거는 긍정적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 세계에 대한 선망을 중심으로 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이 아닌 남성이 중심인 그 사회를 선망했다는 거예요. 선망한다는 건 뭐라 그래야 되지? 부러워한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자였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한계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무능한 남자에 대한 비판이나 시대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러니까 자신이 여자임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에서 온 결과는 아닙니다. 네. 여자를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를 향해 가려는 데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긍정으로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닌 인물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자로서 남자보다 능력이 있는데 왜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한계와
의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됐죠? 물론 이제 사신함전기에 비하면 훨씬 이제 좀 근대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